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3일 오후 4시입니다. 이 세계 여러 형태의 정부가 있고 정권이 있는데 이 욕설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 유일한 집단이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김정은, 김여정, 특히 김여정이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쏟아내는 이 욕설은 도저히 인쇄하기가 곤란한 그런 단어들만 골라서 합니다.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문재인 정권이 기본적으로 개업투쟁론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 등장하고 나서 이 정치의 용어가 너무나 저질화되고 살벌해졌습니다. 사람을, 그것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을 인간 쓰레기라고 규정을 하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성스러운 행사인 선거를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란 명칭을 가진 정당의 원내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 쓰레기당 아니냐, 그러면은 내년 3월 9일을 쓰레기 대청소의 날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대응을 하는 것도, 제가 쓰레기란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서 쓰레기라고 하니까, 사람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하니까, 인간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하면서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도 쓰레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정치인들이 쏟아낸 말 중에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인간 쓰레기, 그 다음에 아사리판, 금방지다, 인간 폭탄, 최근에는 아저씨가 나오고 유구 수입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참다 못한 이 충청도 출신 정진석 의원이 참다 못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막말 조심하자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자칫 경거망동으로 비춰지지 않는지 유의했으면 한다.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두고, 이분이 지금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6살 이준석, 정말 재기발랄하는 사람이죠. 근데 말이 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의 중진 의원을 아저씨로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의 많은 분이 영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유구라든지 수입산 쇠고기로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위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에베레스트니 뭐니 하는 말은 아저씨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은 뭐냐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초선급 인사들의 당권 도전을 견제하면서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은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도 다녀봐야 한다고 한 발언을 비꼰 겁니다. 또 당내 후보에 대해서는 국내산 한우에 비유하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판에 합류하면은 수입산 소고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거센말을 제발 거두어 달라. 검찰총장 지낸 사람을 조폭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홍 대표님이 몸담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조폭 조직이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홍 의원이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가 됐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
독설과 막말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 쓸 생각이냐? 지금 국민들이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 외부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국민의 힘으로 합류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당내 여건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험해졌느냐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보면, 첫째, 좌우 대결 때문입니다. 좌우 대결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좌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에 속한 사람들도 말이 험해질 수밖에 없죠. 방어적으로 나가더라도 역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한글 전용으로 해서 한국인들, 특히 정치인들의 어휘력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굳이 욕을 안 해도, 굳이 막말을 안 해도 점잖게 더 설득력 있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이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휘력이 줄어들고, 어휘력이 줄어들면은 문장력이 떨어지고 표현력이 각박해지고 얕아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려 깊은, 함축성이 있는 문학적인 이런 용어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태가 변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튀는 말을 좋아합니다. 화끈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점잖은 말은 튀지를 않아요. 자연히 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그럽니다. 점잖게 말해가지고는 관심이 안 모여드니까 일부러 강한 말, 튀는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막말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판이라는 게 요새 연예계판을 닮아갑니다. 정치판에서 성공하려면 우선 자기 이름을 많이 알려야 돼요. 많이 알려야 되는데 빨리 알리는 방법은 돌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돌출 행동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반드시 막말, 험한 말이 따라 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막말 많이 할수록 유명해지더라. 유명해지니까 표가 모인다. 그러다 보면은 저 이재명 씨처럼 대통령 후보로도 꼽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 이 정치의 저질화가 지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들의 유머를 우리 정치인들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끔 조갑제닷컴에 이 국내외 정치인들의 고급 유머 또는 명언을 올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미국 대통령들의 유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최고 수준에 오른 정치인들이니까 그들의 말에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유머 감각 1등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은 좀처럼 잘 웃지를 않았어요. 나는 울지 않으려고 웃는다. 우드로 윌슨은 재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재선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된다. 이건 트럼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 총장 시절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 이승만을 알아보고 이승만을 참 아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주의자라고 한다. 내가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이상주의적 나라다. 아주 이건 참 명언이죠. 아이젠하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유명한 장군 출신이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연합군 사령관. 지식인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지식인은 아는 척 하는 게 몸에 배었다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지식인들은 말이 많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짧은 연설을 좋아했는데 어느 장소에 가서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글이나 말에는 마침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마침표입니다. 끝. 요게 연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연설을 한 사람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분이 젊어서부터 정치를 해가지고 이 정치판의 어떤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출신이 아주 서민이고 대학교도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정서를 잘 아는 방골 정신이 대단한 분이에요. 방골 정신도 있고 방공 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메가드 같이 좀 으스대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정치 명언이 참 많아요. 비관론자는 기회를 어렵게 만들고 낙관론자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다. 정치에서는 무조건 낙관론자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트루먼은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완벽한 정부는 없다. 민주주의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약점들이 늘 드러나게 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지적이 되며 고쳐진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장점이 문제를 다 노출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왈가왈부 하다가 결국 해결책이 나온다, 이런 뜻이네요. 트루먼, 누가 공을 차지하는가를 신경 쓰지 않으면 얼마나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경이롭다. 그러니까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마음을 싹 접어버리고 선공후사, 공을 앞세우고 개인적인 것을 뒤로 돌리는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죽이면은 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기심을 버려라, 이런 뜻이겠죠. 존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과업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는 데 있다. 겸손한 이야기죠.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흐름과 맞추어 헤엄쳐라. 그러나 원칙의 문제에서는 바위처럼 일어서라. 링컨은 나는 천천히 걷는다. 그러나 뒷걸음치지는 않는다. 조지 워싱턴입니다. 99%의 실패는 변명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긴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다수를 만든다. 용감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 노력하고 실패하라. 그러나 노력하는 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란 당신과 같은 적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동의 적을 가지면 서로 친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트루먼 대통령이 한 독서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메가드를 해임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언론의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견뎌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메가드가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한 것이지 그가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실은 메가드는 그런 자였지만 바보스럽다는 것을 가지고 장군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절반에서 4분의 3가량의 장군들은 감옥에 쳐넣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만약 한국에서 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 이거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달걀을 깨면은 병아리가 된다.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스스로 힘으로 달걀을 깨면 병아리라는 생명체로 나오지만은 다른 사람이 병아리를 깨서 만들 거는 후라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하는 것과 남이 강제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로마 황제입니다. 명을 많이 남긴 사람이죠. 똑바로 서라.
아니면은 똑바로 세워질 것이다. 여기 황장엽 선생이 남긴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기자가 황장엽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귀하는 김정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장엽 선생이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독재자로서는 A 학점이고 정치인으로서는 F 학점 이하요. 권력을 유지하는 기술은 뛰어나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바보란 말입니다. 똑같은 논리로서 황장엽 선생이 살아 계셨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궁금합니다. 헌법 파괴자로서는 A 학점이고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F 학점 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